홍도는 호흡량이 많습니다. 과범무하고 잎이 넓이가 넓기 때문에 겹쳐지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무효잎수가 많기 때문에 여기는 그런 게 보이지 않는데 때로는 저 수간 하부에 노랗게 떨어지는 황화 낙엽 증상이 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병이 아니고 생리적 낙입 현상이다 보니까 큰 우려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 떨어지고 난 다음에 남아있는 잎과 열매 수와의 어떤 엽과비가 적당한가. 보통 50매, 60매에 한 과가 착과되면은 생산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갈색 무리병하고 황화 낙엽 증상은 확연히 다르죠. 황화 낙엽 증상은 잎이 노랗습니다. 아무 무늬가 없습니다. 황화 낙엽 증상 보이는 이 잎에 이렇게 보시면은 어떤 부정형의 갈색 반점이 있거나 또는 그 반점 안에 보면은 검은색의 어떤 포자 덩어리가 있습니다. 갈색 무늬병이 되겠습니다. 그게 무슨 병이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콜라TV입니다. 오늘 또 현장에 들러봤습니다. 오늘 시간이 오후 한 3시경 됐습니다. 홍도의 과비대 상태, 도당지 제거 현황 이런 것들 현재 보러 나왔습니다. 일부 지역에는 이 홍도에 이렇게 반점 낙엽병이 간혹 보일 수가 있는데 심하지만 알면 큰 무리가 없습니다. 심할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푸르겐, 다코닐, 로브랄 이런 것들을 별도 살포해야 되지만 제가 봐서는 반점 낙엽병이 크게 우려될 정도는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다만 이렇게 홍도의 밑에 보시면은 홍도는 호흡량이 많습니다. 과범무하고 잎이 넓이가 넓기 때문에 겹쳐지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무효잎수가 많기 때문에 때로는 저 수간 하부에 노랗게 떨어지는 황화 낙엽 증상이 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병이 아니고 생리적 낙입 현상이다 보니까 우려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 떨어지고 난 다음에 남아있는 잎과 열매 수와의 어떤 엽과비가 적당한가. 보통 50매, 60매에 한 과가 착과되면은 생산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갈색 무리병하고 황화 낙엽 증상은 확연히 다르죠. 황화 낙엽 증상은 잎이 노랗습니다. 아무 무늬가 없습니다. 황화 낙엽 증상 보이는 이 잎에 이렇게 보시면은 어떤 부정형의 갈색 반점이 있거나 또는 그 반점 안에 보면은 이 검은색의 어떤 포자 덩어리가 있습니다. 갈색 무늬병이 되겠습니다. 그게 무슨 병이죠? 그게 제가 알기로 충남 지역에 갈반병이 발생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후지에 갈색 무늬병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대화 과정을 들어보니까 농어주께서는 큰 걱정 안 하실 것 같은데 제가 봐서는 오히려 제가 더 걱정이 됩니다. 그 지금 보니까 70% 이상이 갈색 포자가 잎마다 다 감염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잎은 장마 끝나면 다 낙엽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발병되면은 치료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처음에 보호제 위주로 철저히 방지를 하셔야 되지. 우리가 작년에 경험해봤지 않습니까? 한번 감염되면 아무리 약을 쳐도 약 치고 난 다음에 또 떨어집니다. 풍낙엽처럼 우수수 막 떨어지기 때문에 초장기에 방지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쯤 되면 아마 전국적으로 델란 수화제를 다 살포하셨을 겁니다. 그 다음에 스트로빌룬 계통, 프린트, 카브리 A, 에이플, 나티보, 포르투나 이런 스트로빌룬 계통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보호제 안트라콜 500g 또는 다이센 1kg를 같이 혼용해서 방지하시면 더욱 효과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방제는 제 경험에서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이후에 여러분들이 다코닐 수화제 또는 푸르겐 수화제를 두 가지를 가용해서 살포하시면 상당히 방제에 효과적이고, 또한 우리가 이 방제를 잘 하기 위해서는 농약만 가지고 안 됩니다. 농약 플러스 다른 균마가, 균카바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왁스 물질도 추가 가용하시면 방제에 더욱 효과적이다. 장마기가 돌아되면 하늘에 햇빛이 없지 않습니까? 잎이 동화 활동을 못합니다. 이 나무의 생리 성장에 처한 상황을 간파하지 못하고 약만 계속 치는 거예요. 과연 나무가 견딜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독감에 걸렸을 때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독감 주사를 맞아야 되지만 링게루를 맞는다든가 밥을 잘 먹는다든가 어떤 그 영양 관리를 해주면서 주사를 맞았을 때가 더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 몸 상태는 고려하지 않고 약만 자꾸 주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방안이 있다면은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도 나라 농사가 잘 된다. 그럼 그래 하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제가 그런 미량원소도 연미시해달라. 땅에 뿌리면은 땅에 뿌린 비료, 잎에 뿌리면은 잎에 뿌리는 비료입니다. 같은 비료입니다. 타가지고 관주하면 관주용 비료, 그냥 토양 시비하면 토양 시비용 비료. 잎에 뿌리는 영양제가 아니고 연면 시비용 비료입니다. 편의상 우리가 영양제 그러는데 다 비료입니다. 그럼 미량원소가 부족하냐 부족하지 않냐를 판단해가지고 우리가 현 작물이 처한 상황에 맞게끔 우리가 적이 조정해 주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7월 한 20일 이후 되면은 홍도에 밀증상이 올 수 있습니다. 그 밀증상은 온도와 그의 기후에 따라 가지고 많이 관여가 되지만 칼슘도 상당히 관여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그 밀증상을 상당히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염화칼슘이든 초산칼슘이든 인산칼슘이든 그런 칼슘 종류를 수회 여러분들이 연면 시입하셔야 되는데 단용으로 살포하면 좋겠지만 덥고 힘들기 때문에 약 한번 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농약과 혼용해도 무방하다. 다만 거기에다가 연면시비용 붕산비를 살포 양의 10% 정도만 가용하시면은 칼슘의 흡수 이런 걸 또 촉진시켜준다. 그래서 제가 연면시비용 붕산도 같이 혼용해달라 그 말씀이에요. 장기간 노출되어 있죠. 이거는 열매가 굵어져도 늘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 밑에 가지가 또 하나 있기 때문에 계속 이런 상태로 굵어집니다. 그래서 장기간 노출되다 보니까 7월 25일 이후 되면은 100% 여기는 일수 피해가 온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부러 화면처럼 이렇게 열매가 이렇게 늘어져야 됩니다. 나중에 굵으면 이렇게 늘어지죠. 늘어지고 여기다 보시면은 열매가 잎 속에 가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내 눈에 또박또박 다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형태가 열매가 굵어지면 다 늘어져 있습니다. 현재도 늘어져 있습니다. 이런 데는 일수 피해가 없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보십시오. 여기에서 나와가지고 여기에 단과제가 형성됐습니다. 이 두 개의 가지 때문에 늘어지지 않습니다. 보세요. 이와 같은 경우는 좀 누렇습니다. 이것 역시 늘어져도 이렇게밖에 안 늘어지지 않죠. 일수피해 우려가 높다. 요런 형태의 모습이 다 이 나무 그늘에 가려 있기 때문에 일수피해는 보지 않는다. 일수피해를 보는 사과와 그렇지 않은 사과는 확연히 구비됩니다. 올해는 여러분들이 전년도에 탄저도 심했고 일본 농가에서 갈색무늬표도 심했기 때문에 그럴래는 철저히 방지를 하셨습니다. 또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보호제 위주로 살포해달라고 강조를 엄청 드렸기 때문에 아마 열심히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탄저병은 의외로 많이 없을 수가 있고 또한 갈반병도 예상외로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일소피해가 많을 수가 있습니다. 작년, 저작년 유튜브 방송 통해서 이렇게 착화된 모습은 일소피해가 많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7월 한 25일부터 8월 10일 사이에 상당히 착화 부위에 따른 일소피해가 많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때는 여러분들이 탄산칼슘을 한 2회 정도 플러스 안트라콜 수화제. 안트라콜은 좀 과일을 보호하는 조금 부였습니다. 그래서 햇빛을 좀 차단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기 때문에 안트라콜 플러스 탄산칼슘 이런 식으로 아마 방지하게끔 아마 그 사안이 오면은 저도 이야기하겠지만 기관에서 또는 기술주도 파트에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할 걸로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이 과일의 칼슘 함량을 높여야 그런 것들을 상당히 완화시킬 수 있다는 말씀을 또한 드립니다. 여기도 보니까 이 후지는 일수피해가 많이 없죠. 없는데 특히 조생종, 중생종 품종에서 일수피해가 많습니다. 원래 홍로 생산량을 예측해 보니까 전년 대비 35%에서 45% 정도 감소됐습니다. 양이 상당히 적습니다. 여기는 의외로 상당히 많이 달렸습니다. 보시다시피 열매 수가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열매 알 굵기가 조금 작다는 느낌 들지만 나중 후반부터 굵기 때문에 아마 4다이가 대부분 나올 겁니다. 예측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착과량이 많죠. 여기도 왼쪽에 후지인데 후지도 보니까 착과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우리가 3다이만 고집하지 마시고 54과 또는 45가 범위 내로 나오면은 괜찮습니다. 알 굵기로서는 농소가 잘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쪽을 봐도 열매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맘때가 되면은 이렇게 과피가 조금 연두색을 나야 가을에 착색이 완깔이 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건 다 액과죠. 액과고. 이것 역시 액과인데 당연히 따야 되지만 아마 수세 문제 때문에 달아났으면은 제가 손을 대지 않습니다. 어떤 특정한 목적이 있다면은 손을 대면 안 되죠. 이런 데는 이렇게 4개가 다 뭉쳤네요. 하나만 달아놔야 됩니다. 다 따고 이렇게 한 개만 달아놓으셔야 되죠. 이런 것도 결과지 하수가 돼가지고 여기도 보니까 2개가 이렇게 있네요. 여기 멍아리가 들었네. 다 따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이 아카다니 즉 응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추측하기로는 7월 하순경에 대량의 응애가 발생될 수가 있다. 현재 응애가 없더라도 응애약을 반드시 첨가해서 여러분들이 방지를 하셔야 됩니다. 응애는 발생되면 미세곤충이기 때문에 약재가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포해도 수간 안쪽까지 다 도달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반드시 약재가 묻지 않는 곳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응애가 새끼를 또 산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을 때라도 이맘때가 되면은 응애약을 살포하지 않는 가수원에서는 의무적으로 반드시 살포하시기를 제가 적극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그 응애약을 살포할 때는 저희들이 칼슘은 같이 혼용하지 않도록 권장을 드립니다. 경험상 봤을 때 응애약 칠 때 칼슘을 혼용하니까 응애가 잘 잡히질 않아요. 칼슘을 넣지 말아 달라 말씀드리고
다른 일반 살균 살충제와는 혼용 가능합니다. 단용으로 치면 좋습니다만 한번 약치기가 너무 힘듭니다. 약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잘 맞느냐 안 맞느냐 확인하셔가지고 혼용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저도 마음 같아서는 여러분들과 1대1로 계속 통화를 하면서 여러분들 가서오는 현황을 파악하고 싶은데 또 제가 이 번호를 누출하게 되면은 일이 너무 많아집니다. 그래서 지금도 댓글도 많고 하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만 개인 통화를 했을 경우에는 여러분들 다소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제가 그 처리를 다 하기 어렵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제 번호를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는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는 범위까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또 현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사콜라 TV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